의대가 증원이 돼요. 의대 가기 쉬워질까요, 선생님? 제가 2.0인데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의대와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의 질문들을 좀 보다 보면 오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대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컨설턴트 한 분을 모셔왔거든요. 이 선생님과 함께 의대와 관련된 다양한 오해와 진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 컨설턴트 윤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했어요, 선생님. 입결이 가장 높은 순위가 어딜까요? 라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대 컴공 16%, 카이스트 5%, 지방의대 77%, 포항공대 2%. 지방의대가 서울대 컴공보다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진짜 지금 대한민국의 의대 열풍이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컴공은 수시로도 정시로도 지방의대보단 높습니다. 비교되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게 된 걸까요, 선생님? 질병이라는 것에 치료하고 그 아픈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존경의 의미에서 의사 선생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90년대를 넘어왔어요. IMF가 터졌어요. IMF 딱 터지고 대기업 임원들도 다 안 되시니까 안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쭉 지나서 보니까 의학 계열은 무조건 안정적이다라는 게 인식에 깊이 박혔죠. 근데 그냥 안정적인만 한 게 아니고 소득이 높아. 그쵸. 소득이.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의대가 제일 낫다라는 인식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부터 의학 계열 때문에 미리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잖아요. 다양한 질문들 중에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너무 심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으실까요? 중학교 때 성적이 좋으면 고등학교 때 의대를 갈 수 있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판단은 중간고사 1학기는 지내고 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오해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돼서 얘기를 해보면 메이저 의대를 가려면 훨씬 더 높은 내신과 훨씬 더 높은 생기부가 필요하고 지방의대를 가려면 내신이 낮고 생기부가 안 좋아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이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입학사정관 숫자가 중요한데요. 보편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적어요. 한 명이면 많은 거예요. 실제 하나의 생기부를 보는데 시간이 7분입니다. 7분이면 이렇게 보고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수록 생기부를 꼼꼼하게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지방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뇌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에 반해서 서울권은 입학사정관 수를 의무적으로 3명 이상 뽑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기부를 보는 시간이 2~3배가 커요. 그러면 내신보다 생기부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서울권이 내신이 높냐? 높은 애들이 써서 그래요. 그냥 그런 의식 때문에 내신이 높다고 서울 쪽이고 내신이 낮다고 지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신만 월등히 좋다 그러면 지방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대가 이번에 광풍이니까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리면 서울권의 의대도 약간 생기부 보는 포인트들이 좀 달라요. 다르죠. 이게 되게 디테일의 문제인데 전공 적합성이 세게 들어가야지 유리한 학교도 있고 그렇죠. 내신이 아주 높으면 생기부가 다소 부족해도 붙는 것도 있고 전공 외 활동이 치마가 잘 들어가 있어도 붙여주는 의대도 있습니다. 너무 단편화해서 보기가 의대는 특히나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서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선생님 어떤 특정 분야나 특정 질병만 죽어라 모든 과목에서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오해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오해이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기도 한 건데요. 맞아요. 의학의 생기부 활동을 할 때 어떤 범위에 어디까지 써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학은 생명과 화학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당뇨병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당뇨병에는 질병을 파요. 당뇨가 1형, 2형이 있고 걔네에 대한 증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이렇게 쓰는 걸 대부분 좋아하거든요. 근데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의 문제거든요. 의학을 정말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건 분자생물학이나 생리학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도 좀 배우고 그렇게 넘어와서 근본적인 나의 궁금증 이런 것들이 대학이 원하는 걸 찾아내면 대학교 1학년 수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과학자의 면모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관심 있으면 하면 돼. 근데 1형 당뇨, 2형 당뇨 이거 하기 전에 왜 당뇨가 일어나는가? 생원이나 생토에서 우리가 배우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먼저 해주고 더 나갈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이 과정 없이 갑자기 그냥 당뇨해 그냥 무턱대고 당뇨 나와버리면 아 이거 어디선가 어른의 영향력이 개입이 됐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학생답게 생이부를 쓰셔도 된다. 물론 내신은 아주 높아야 한다. 의대이다. 게시판 보다가 빵 터진 질문 하나 있어서 그대로 할게요. 사교육 관련해서 지방에서 서울대 의대 가려면 꼭 대치동 학원으로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답변해주세요. 정말 원하시면 이사 가십시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게 정시하고 수시로 나눠지지 않을까. 정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수능 만점 3명 중 2명이 인강보고 만점 나왔어요. 그렇다면 꼭 대치동에 다녀야 수능 점수가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교육적으로는 조금 높은 퀄리티를 만들 수는 있으나 요즘은 인강이 평강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수업이 똑같아요. 그럼 굳이 와서 들어?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의지가 있고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이라면 정시 준비할 때 대치동에 와서 공부하는 건 꼭은 아니다. 내신으로 바꾸면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신은 그 지역에 내신을 하는 학원이 대치동보다 잘해요. 그 학교의 어떤 니즈도 알고 문제도 파악하고 그러니까 내신만큼은 대치동에 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아직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참 의대 인원이 증원된다라고 아직은 변함없이 일단은 지속형입니다. 의대가 증원이 돼요. 의대 가기 쉬워질까요 선생님? 쉬워지는 건 맞죠. 인원수가 증가하면 10명 뽑다가 15명 뽑으면 쉬워지는 건 맞죠. 근데 다만 어느 의대를 갈 수 있느냐는 많이 다르죠. 최상위권 의대는 거의 같다? 실제 통계 자료에서는 0.1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이제 제가 2.0인데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 라인은 그래도 폭이 여유가 생기겠죠. 다만 수능 최저가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낮춰지는 정도를 감안해도 그래도 2.0은 힘들지 않을까요? 자, 이것도 게시판에 있는 질문이어서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드릴 건데요. 정시로 의대를 목표하고 있다면 영어는 안정적인 2등급만 유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정적 2등급은 안 되죠. 네. 안정적 1등급도 될까 말까인데 안정적 2등급은 2등급만 계속 나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수학이 100분이 100에서 99가 나와도 일단 메이저 의대는 힘들죠. 국어나 나머지 탐구가 둘 다 100백이 나오거나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 않는 한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건데 의대는 수시로도 퍼펙트해야 되지만 정시의 퍼펙트성은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는 의대 정시 못 뚫습니다. 무조건 1 맞추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정시하시는 분들이 몇 개 틀리면 되냐. 정확하게는 아닌데 보편성을 뜰 때 저는 6개에서 7개 보는데 의대는 등급 1등급 다 맞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표점이나 원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한두 개 틀리면 그냥 날아가요. 거의 만점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 2등급? 전 되게 좀 황당한 얘기라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성적이 낮다면 의대 입시를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답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신이 낮다. 어느 정도로 낮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진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적을 세웠으면 회복을 시키기 위한 방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좀 힘들죠. 거의 전교 1등을 하신다는 각오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의대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의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 학교 전교 1등 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전국에 2,400개라고 쳤을 때 전교 1등이 2,400명이고 의대 입시했을 때 뽑는 인원이 3,065명이잖아요. 내가 전교 1등에도 2,400등일 수 있어요. 전교 2등 하잖아요. 그러면 4,800등이에요. 일단 안 돼요. 본인이 진짜 하고 싶다면 본인의 생활 패턴과 시간표를 어떻게 짜고 계획을 어떻게 짜고 철두철미하게 핸드폰 그만하고 이런 어떤 태도와 열정을 보이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좀 해주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기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를 기준으로 주변이 맞춰요. 부모님이 맞추고 학교도 자기한테 맞춰주고 이렇게 사회생활이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근데 의대는 학생한테 안 맞춰요. 왜냐하면 경쟁과 상대적 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로 컨설팅할 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의대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조금 바꿔주면 좀 더 좋은 질문이 되지 않을까. 절대로 의대의 커트라인이 학생을 맞추지 않습니다. 학생이 의대의 커트라인에 맞추는 그런 모습과 행동과 실력과 재능 모든 걸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의대 입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답답함이나 또는 오해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만으로 다 풀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